박수로 우리 조원희 선생님 말을.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조원형입니다. 후화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불러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오니까 너무 좋아요. 나도 하고 싶어. 우선 이번에 호주가 두 번째인데요. 네, 좋습니다. 벌써부터 재밌어요. 예, 이 강의하는 사람들은 좀 나사나 풀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더 처음에 좀 재밌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개는 표준어예요. 표준어니까 바른말이에요. 나래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표준어가 아니니까 바른말이 아니에요. 자, 표준어만이 바른말, 표준어가 아니면 바른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들 많이 생각해 왔다는 거죠. 이 방sem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표준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장애우란 말은 또 반대의 의미에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높여 이렇게 뭔가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구별짓는 중립적이지 않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장애우도 너무나 불편한 용어 같아요. 영장 쓴다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영장을 쓰고 자,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한국 표준 수화라는 것을 배워서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뭐 언어 유권 얘기할 때 이 수화 문제도 사실은 거론해야 마땅한데 정상인 이런 말을 쓰면 정상에 반대는 비정상이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비정상입니까? 그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 하나의 이해가 돼서 생각이 있어요. 아마 그 식이 올 거야. 예. 한국에서 그러면 예, 좋습니다. 누구 환자님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드미션 했으면 누구이니 이렇게 그닐 암스트롱의 발걸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단답형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진 않을 텐데 힌트를 드릴까요? 일제강점기입니다. 이제 한글 앞에 일제강점기인 조선의 연구에 조선의 학회 그다음에 광복 이후 한글 앞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말이냐 반말을 쓰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사실 우리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상대방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좀 드러날 수 있죠. 표준어라는 것이 그야말로 주류 사회가 쓰는 게 표준어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 역사가 딱 보면 주류 사회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가 조금 이따가 나올 테니까요. 저 죄송하지만 제가 말 끊고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만 너무 그렇게 흥분이 득점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지 않고 일단 결론을 내는 다음에 이 방언이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데 이렇게 언어라는 게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잖아요. 변하면서 대체로 이렇게 가치 중립적이 되거나 이렇게 그 가치 판단도 변하고. 예. 근데 그런 문제가 보통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제가 국어원에 사표 낸 날 방송이 됐을 텐데 독일 가려고 국어원에 사표 낸 날 이제 방송이 됐을 텐데 아마 행정 용어에서 그 어려운 말 줄이기 그건 이제 사실 저는 그 바른 말이라는 단어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민정음 반포가 됩니다. 물론 만들어진 건 10년 전이지만 40년도 겨울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감이 다르거든요. 어감이 다를 때 그 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인격체에게 쓰는 거 드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조차 존칭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별 공간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중간에 말했던 거는 제가 먼저 신경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절대 제가 지적을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아, 선생님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내가 사용했을 때 내 중심은 난 받았지만 과연 상대방이 그걸 듣고 수지를 느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발언을 할 때 그 맥락, 우리 어떤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권력 관계라든가 그런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서로 인지를 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환자로 말할 것이냐 아니면은 환우로 말할 것이냐 이런 것보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유희다, 시적 허용어다, 이런 걸로 막 그 안에서 내부적인 그런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의 신념과는 약간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를 어쨌든 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농담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제가 사과해야 할 일이고 나중에 제가 글을 쓸 때 내가 과거에 이런 글을 쓰는 잘못이 있었다라고 정식으로 정말 사과를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전에 그렇게 행동이 좋지 못했던 거는 사실인데 지금은 그래도 이게 나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거는 박근혜라고 하는 한 여성을 탓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라고 한 그 여성이 대통령으로서 한 행위, 그것을 정치적 풍자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나체 사진에 뭐 이렇게 한 건 그건 표창원 의원이 이제 그거 뭐 국회의원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전시했다 그러는데, 그건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박근혜가 아닌 다른 여성을 데려다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성에 대한 비하죠.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권리와 자유를 방해한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좀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외교 반대쪽에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기의 표현을 하고 서로의 말을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데 이제 나의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그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 한계를 알아나가고 깨달아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 많이 존중하고 더 많이 타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할, 평생 동안 정말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감사